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톡스 잉글리시의 김태훈입니다. 저랑 같이 중급 청취 강의를 지금부터 들어보실 텐데요. 자, 제가 청취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귀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청취, 흔히 우리가 청해라고 많이 하죠. 이 청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해는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청, 그리고 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청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금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자, 주변에 이 청취 공부 방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흘려들어라,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해라, 뭐 설거지하면서 듣고 자면서도 들어라,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댕댕이, 멍멍이들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멍멍이가 멍 했어. 이랬을 때 너 배고프구나. 멍 이랬을 때 졸려? 멍 씻기 싫다고? 멍 이랬을 때 온도가 너무 차갑니? 뭐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 없죠. 자, 그럼 왜 못 알아들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우리의 듣는 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강아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해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금세 답이 내려질 겁니다. 해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청의 문제가 아니라 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청해를 잘하시려면 영어 독해를 잘하셔야 돼요. 자, 다른 분들이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뭐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듣고 저게 맞나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독해가 되면 청해는 되게 되어 있어요. 뭐 선생님 연음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껏해야 뭐 1,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청해를 늘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독해력을 키우셔야 된다. 이걸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학습법을 제가 제시하려고 하느냐면 아마 이런 강의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자, 먼저 독해를 공부를 하는 걸 도와드릴 텐데 그냥 일반적인 독해가 아니고요. 시역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시역이라는 건 통역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텍스트를 눈으로 보고 통역을 하듯이 말로 옮긴다라고 해서 시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독해를 머릿속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느냐? 자, 그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이런 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독해를 못 하셔서 못 알아들은 거다 하면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고서 아니에요 선생님 저 이거 다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착각이에요. 자, 왜 이게 착각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귀로 한번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한번 이걸 봤습니다. 그 귀로 듣고 눈으로 가기 전까지 그 시간도 계산을 해야죠.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00단어를 들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 100단어를 귀로 듣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5초, 20초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15초, 20초 동안 머릿속으로 뭔 소리지? 이러다가 텍스트를 보면서 한 40초, 60초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니까 나는 이해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또 이 텍스트 전체를 거의 한 3, 4번 봤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 번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과연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해력, 독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독해가 아니라 시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시역은 이 시선을 따라가면서 소리로 막 가는 거기 때문에 듣는 거랑 좀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시간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자, 듣는 건 지나가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지만 독해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올라가서 보면 되고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끌고 가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청해는 내가 끌려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시선을 이 음원이 읽히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쭉 가는 족족 한국어로 소리내어서 뱉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대충 알겠어 이러는 거랑 말로 뱉어보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높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표현도 공부해보고 유용한 표현도 또 추가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예 해석까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색에 청취강인데 또 청취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끌어올린 청해력에서 그 해, 이해력을 끌어올린 상태잖아요. 그걸 직접 써보실 수 있게 자, 이게 제 강의의 가장 백미가 아닐까라는 건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표현들을 가지고 제가 완전히 색다른 텍스트를 만들어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서 이걸 가지고 청해를 해보는데요.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나 요약도 한번 해보고 또 관련한 질문 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청해도를 한번 다시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알아서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아예 시스템적으로 복습을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을 건데요. 5강마다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텍스트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그 5강에 있는 건 예를 들어 1강부터 5강까지라고 하면 1강부터 5강까지에 있는 단어들을 제가 다시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색다른 텍스트를 또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아, 맞아, 이런 걸 우리 배운 적 있었어. 그 이해력이 다시 강화되면서 온전히 여러분들 것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관련 표현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만나시면 들었을 때 이제 이해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중급 청취력을 고급 청취력까지 끌어올려 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니까요. 그럼 이제 그렇게 강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인데요. 요즘 정말 핫한 주제죠. 그래서 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가 방금 안내 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 해볼 거는 시역입니다. 자, 시역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시선을 따라간다고 해도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욕심이 생기니까 시선이 자꾸 거꾸로 갑니다. 자, 그런 것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시간 제한을 둘 거예요. 자, 적당한 길이의 텍스트를 하나 드리고 1분 시간 제약을 드릴 건데요. 자, 그 1분 시간 제약 안에 소리 내어서 최대한 안정적인 한국어로 텍스트를 뱉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청해력에서 이해력을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끌어올리고 그거를 직접 청취에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이제 첫 번째 시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1분 시간 안에 소리를 내서 한국어로 옮겨 보실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소리 내서 한국어로 독해를 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처음 하니까 좀 낯설고 시간도 생각보다 은근히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편안함이 청취를 할 때 여러분들이 느낄 편안함의 정도와 좀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막 다급했고 말이 꼬이고 했다면 귀로 들었을 때도 아마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조금 지각을 했으니까 이제 보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표현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해서 방금 공부하신 그 텍스트에서 알아야 할 표현들 위주로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 텍스트를 한번 같이 독해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청해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automakers. 자, automaker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auto는 한국어로 치면 스스로 자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자. 그래서 알아서 굴러가는 수레다 해서
automobile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 auto를 만드는 회사, automaker. 해서 자동차 제조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할 때 이 단어 없이는 절대 안 되겠죠? automaker, automaker.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car maker, car maker 더 쉽죠? 자, 그리고 하나 더 auto company, auto company, 자동차 제조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을만 먼저 보는 거니까요. 가볍게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future mobility. 자, future mobility. future는 쉬운데 mobility는 무엇일까? 자, mobility. 자, 아까 전에 제가 automobile, 이 자동차다라고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mobility는 한자로 치면 움직일 동자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미래의 움직임. 여기서는 문맥상 이제 traffic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교통은 어떠한가? future mobility.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미래 또는 뭐 미래의 교통 순서는 바꿔도 큰 차이는 없겠네요. 다음 단어입니다. zone out. 이거 재밌는 단어예요. zone out. 자, zone이라고 하면 아마 어떤 공간이란 뜻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이 탈출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zoning out. 그래서 멍 때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멍 때리다. 멍하니 딴 생각하는 거를 zone out. 지금 나한테 무슨 상황이 일어나든 무슨 말을 누가 나한테 하든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zone out 한다고 해요. 자, 다음입니다.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자, get distracted는요. 한눈을 판다 또는 뭐 딴짓을 하다, 한눈을 팔다 이런 뜻인데요. 자, 어근을 보시면 되게 쉬워요. 자, 여기서 distracted를 두 개로 찢어 볼게요. this는 away, 멀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tract는 잡아 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뭐 명절 때 그 집에 고향 찾아가고 하시다가 논에 차 빠지고 이러면은요. 그 동네에서 기계 좀 다루신다는 분이 트랙터라는 거 끌고 오십니다. 트랙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트랙트가 잡아 당긴다. 그래서 트랙터는 잡아 당기는 기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distracted,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야, 너 일로 와봐. 옆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를 들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 먹을 거에 distracted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단어 볼까요? 자, 다음 단어 of course. 자, 이 단어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Of course에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granted, sure, to be sure, to be clear, admittedly. 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추가로 알아놓으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제가 그냥 물론이라는 이 단어 쉬운데 이것까지 같이 알아놓으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약간 여기 뉘앙스가 숨겨진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누나들이랑 이렇게 싸움이 나면 싸움이 아직 안 끝났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자, 누나 중에 한 명이 야, 김태훈 그래, 나도 미안해, 나도 잘한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 한 전반전 끝났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다음에 무조건 뭐라고 하느냐면 근데 너도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제 너한테 뭐 너 잘한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물론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네 맞아요, 나도 잘한 거 없어요. 근데 너는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논리가 항상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f course, granted, sure, to be clear, admittedly 이런 말들은 딱 들리는 순간 이 사람이 좀 있으면 뒤집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측하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어민들은 영어를 들을 때 이 말이 어디로 흘러가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려는 말이 이거구나. 미리 머리가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쉬운 거죠. 근데 뒤에서 쫓아가는 이 비원어민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막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논리의 교통 표지판 같은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가 나오면 뒤집는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Feel distant. Feel distant라고 하면 자, 먼 미래 이야기 같이 들린다. 굉장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현실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feel distant 하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market dominance. 자, market dominance는
dominate라는 요 말에서 나오는데요. 자, dominate, 뭔가를 이렇게 휘어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rket dominance 하면 시장 지배력, 뭐 시장 장악력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market dominance. 자,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를 한번 해석을 저랑 같이 해보실 겁니다. 뜻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한 걸 기반으로 청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보시죠. Honestly, when automakers talk about future mobility, I almost automatically zone out. 했어요. 솔직히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뭐 교통의 미래다 어떻다 말하면요. 저는 그냥 딴 생각하게 돼요. 이런 말인 거죠. 그죠? 자, 단어를 딱 알고 나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I don't know why, but I get more easily distracted.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I get more easily 가다가 옆으로 확 끌어오는 거라 그랬죠? easily distracted.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딴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이 zone out 하게 되더라고요. Did someone comment on my photo? I should check.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이렇게 그냥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한 거예요. 누가 지금 내 사진에 코멘트 달았나? 댓글 달았나? 봐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뭐 자동차의 미래, 교통의 미래 막 이런 얘기하면 하면서 자꾸 딴 생각 들고 SNS나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해석을 한번 드렸고요. 이건 교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다음 볼게요. Of course. 자, of course 이런 거 뭐라 그랬죠? 교통 표지판이라고 했잖아요. 야, 근데 너는 잘했어, 김태훈? 기억나시죠? 자, 그럼 뒤집을 거다. 자, of course, some of the ideas regarding future mobility are quite interesting. 맞아요. 교통의 미래에 대한 이 이야기들 참 흥미로운 말들도 많습니다. I'm not gonna lie. 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뭐 정말 솔직히 흥미로워요. 자, 말씀드렸죠. 표지판대로입니다. But 하고 반드시 뒤집게 되어 있어요. But 근데 even today they feel distant as automakers and tech companies are competing fiercely to gain market dominance 했어요. 자, 밑에 해석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가보시면 자, 오늘날 이 자동차 회사들이 fiercely 정말 맹렬히 경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요? To gain, dominate. 휘어잡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market dominance를 위해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시장 지배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자동차 회사, tech companies, IT 회사들이 이렇게 막 경쟁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런 노력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느껴진다? distant. 너무 먼 미래의 일 같아요. 그러니까 뭐 flying cars, 막 날아다니는 차 얘기하는 것처럼 좀 허황되게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됐다 그래. 딴 생각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해서 이제 해석까지 한번 맞춰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배워보신 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내가 배운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이해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Honestly, when automakers talk about future mobility, I almost automatically zone out. I don't know why, but I get more easily distracted. Did someone comment on my photo? I should check. Of course, some of the ideas regarding future mobility are quite interesting, I'm not gonna lie. But even today, they feel distant even as automakers and tech companies are competing fiercely to gain market dominance. 자,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것들 좀 여기저기 잘 찾아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연습을 한번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같이 공부해봤던 표현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지만 좀 뭔가 색다른 내용의 텍스트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익숙함과 또 그 새로움에서 오는 불편함이 공존하는 이런 텍스트를 청해를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 쑥쑥 느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면 이걸 듣고 나서 이번엔 직접 한국어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2가지 정도 내용 이해를 잘 하셨는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를 직접 강의 들으시면서 말로 뱉으면서 대답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듣기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바로 한번 듣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지문 듣기 시작합니다.
We're all guilty of zoning out from time to time. Your boss starts giving a presentation on how to gain market dominance, and for some reason, you get distracted and don't remember a thing about his presentation. Sure, in this specific scenario, zoning out can potentially cost you your next promotion or even your job. But zoning out can also serve as a coping tactic of sorts, and that'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especially if you're dealing with grief or difficult life circumstances. 자, 역시 듣기를 잘 해보셨는데요. 어떠세요? 그냥 처음에 만약에 이걸 들었다면 좀 놓쳤을 만한 것들도 많이 잡히셨죠. 자, 이렇게 이해력이 아는 것들이 몇 번 내가 실제 배웠던 걸 들어보니까 이해력이 더 강화되고 다음번에 이런 표현을 접하게 된다면 알아들으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셨어요. 자, 그럼 한번 먼저 태스크 첫 번째 거 들은 내용을 한번 한국어로 요약해 보시죠. 자, 이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요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금 이따 답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 상사의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일들의 예로 어떠한 것들이 언급되었나요? 자, 이건 15초 정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멍 때리는 게 어떤 측면에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걸 15초 동안 답변해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고요. 또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re all guilty of zoning out from time to time. From time to time 하면 이따금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따금씩 멍 때릴 때 있죠. We're all guilty of. guilty라고 하면 좀 유죄인, 잘못이 있는, 그러면 guilty of, 이래보는 잘못을 하는 적이 있죠. 이런 잘못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we're all guilty of zoning out from time to time 하면 우리 이따금씩 다 멍 때리잖아요. 자, 이런 말입니다. Your boss starts giving a presentation on how to gain market 휘어잡는 거 dominance였죠. And for some reason you get distracted. 자, 그래서 상사가 나와서 야, 우리 시장 지배로 이렇게 키워야 돼. 알았지?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다가 distracted 된다라는 거예요. And don't remember a thing about his presentation. 그래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Sure, in this specific scenario, zoning out can potentially cost you your next promotion or even your job. 자, cost 한다라는 건 어떤 걸 대가로 지불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너 다음 승진 놓칠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면 직업을 놓칠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실업 당하실 수도 있어요. 잘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맞아요. 멍 때리시면 너 이렇게 회의할 때 태도가 안 좋아. 이래서 뭐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좀 반복돼서 너무 문제적 직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절차를 거쳐서 해고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가운 거 하나 보이네요. 뭐야? Sure. 저거 뭐라 그랬어요? 논리의 교통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뒤집겠네요. 그죠? 자, 뒤집자 한번 보자고요. But. 마치 이제 막 선견지명이 생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지력이 생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논리적인 이런 신호들만 잘 읽어도 청해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보시면 But zoning out can also serve as a coping tactic of sorts. 자, coping tactic은 약간 대처하는 전략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다. Of sorts는 뭐 일종의라는 거죠.
And that'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꼭 나쁜 게 아닙니다. Especially if you're dealing with grief or difficult life circumstances. 좀 뭔가 슬픈 일을 겪고서 뭐 헤어나오려고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사랑하는 가족이 뭐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뭐 difficult life circumstances.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쫄딱 날렸어. 그럴 때 zoning out 하는 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교재에 해석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약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괜찮은 요약이 될까? 자, 모범 예시를 한번 드리면 누구나 살면서 멍 때리는 순간이 있다. 회사에서 상사가 발표 중에 멍을 때리면 커리어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멍 때리는 행위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핵심을 잘 담은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상사의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자, 아이의 next promotion, 다음 승진에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심각한 경우는 아이의 even your job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실업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멍 때리는 게 어떤 측면에서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했는데요. 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위에 보시면 자, 이게 어떤 coping 택틱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dealing with grief 하고 있을 때, difficult life circumstances를 deal with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정말 슬픈 시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멍 때리는 것도 일종의 좋은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그런 청취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그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좀 낯선 부분도 있었을 거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앞으로 20강 동안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중급 청취자에서 고급 청취자로 거듭나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2강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